EPB에 숨겨진 뭐 누르면 변신해? 비상 브레이크로 작동해요. 아 그래? 철길 건널목에서 있었던 사고거든요.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어. 일단 무서우면 급하면 막 그런데 이럴 것 같아. 주차 브레이크 패드 교환한 적 있어요? 아니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교환해? 안 해도 됩니다. 드리프트 주차 같은 거 할 때 EPB가 있는 차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EPB를 싫어요. 마무리가 그거야? 야 이거 재밌다. 사실 주차 같은 거는 영화 같은 장면에서도 되게 멋있게 나온 경우가 많잖아. 원래 주차할 때 약간 섹시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영화 장면 그런 거에서 항상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완전 무슨 뭐 드리프트처럼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애기들이 장난감 자동차로 뭐 드리프트 주차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었거든. 맞아요. 그런 것도 진짜 다 되는 거야. 실제로 다 되는 기술이긴 합니다. 돼? 그런데 그럼요. 되죠. 하지만 제 차를 주차할 땐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네. 남의 차로 촬영할 때만 해봤다는 거. 그렇지. 위험하지, 무섭지. 내 차는 소중하니까.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약간의 튜닝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보통 일반 차량 가지고는 쉽게 되지는 않고, 뭐 주차 브레이크를 좀 개조를 해서 더 잘 걸리게 한다든지 개조가 있어야지만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같은 그런 것들은 안전하게 실행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 어젠가 봤던 영상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평에 주차한 차인데 앞뒤 칸이 너무 좁은 거야. 네. 그랬더니 무슨 막 제자리에서 빡 이렇게. 확 이렇게 돌아가지. 그거 제 영상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거야? 미안, 네 건가 보네. 난 처음 봤지. 그 찍은 적 있어요. 네네네. 그런 주차 칸에서 나오는 것도 이 휘스핀을 응용해가지고 드리프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어쩐지 얼굴이 익숙하더라.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땐 되게 좀 화려해 보이는 기술이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나 한 5분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갈게.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주차에 대해서? 근데 이게 주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우리가 1년에 뭐 차 한 12,000km 정도 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 운행 시간이 1년에 한 400시간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평소가 한 30 정도 잡고 나눠보면,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남짓 겨우 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난 숫자를 그렇게 너무 편하게 계산하지 말아줄래? 그런 거구나. 그렇죠. 뭐 우리나라 평속이 시속 한 25에서 3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시간은 1년에 한 400시간 정도?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결국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을 채 못 하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대부분은 주차 상태에 있는 거다. 그래서 차 주차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고 타이어에 그런 거 아니었어? 고인목. 고인목 그런 거? 네. 박아놓고 그런 거? 지금도 군대 가면 운전병들은 고인목을 끼우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 네. 제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주차 브레이크라는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메커니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게 차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고이게 해주는 건데, 1900년대 초반에 이 주차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거든요. 초창기에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수동식으로 어떤 레버가 구동계 쪽을 딱 꽂아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만드는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나무 꼬챙이를 꽂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였죠. 그렇게? 네네네. 근데 놀랍게도 이 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 변속기의 그 P단 있죠. PRND 파킹. 그 파킹단이 차를 고정시키는 방식이랑 결국에는 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뭐 근본적인 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역시. 그렇죠. 근본적인 건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체 기어에다가 꼬챙이 같은 폴을 하나 딱 걸어서 그 톱니를 고정시키는 방식이 지금 파킹 기어의 원조이자 현재까지 쓰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조상님. 그렇죠. 네, 폴이라는 장비가 말 그대로 그 기어의 이빨 사이에 가서 딱 하나의 레쳇이 고정되는 방식인데, 완전히 정교하게 딱 치압이 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데에서 피단을 넣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피를 넣는데 차가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약간 한 30cm 정도 뒤로 가서 무서워 그때. 덜썩하면서 약간 차가 앞뒤로 덜렁덜렁하는 이 느낌 있죠. 맞아. 사실 이제 이때 기어 트레인에 엄청난 응력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지는 힘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사이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주차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저 사이드 키 누르는 거 아니었어? 그게 사실 완전 FM이에요. 진짜? 나 잘못하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통 많지 않죠. 드르륵 피에다가 놓고 주차 기어를 채우거나 아니면 주차 기어를 채우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아 나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왜인지는 안 물어봤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외우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진짜 파킹 기어에 어떤 힘을 주기 전에 먼저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차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안전하게 기어 트레인에다가 꼬챙이를 하나 딱 거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형님은 파킹 기어하고 이 브레이크만 딱 넣고 내리세요? 핸들 틀어야지. 오,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트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핸들을 이쪽이 측면이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았을 때 바퀴가 똥 건드게. 맞지. 아니 난 그거는 제대로 배웠어. 네. 위험할 때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차 장인이신데요. 뭐 주차 마스터인데. 내가 지난 그 우리 청학카세 때 많이 모자라 보였나 봐.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인정을 받네. 주차 잘한다고 인정받을 생각도 못했어. 나도 운전을 몇 년을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차를 좀 안다는 분들도 그 바퀴를 꺾어 놓는 방향을 거꾸로 해놓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꺾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네. 벽이 없어. 그냥 얘가 낭떠러지 같은 데야. 네. 딱 떨어지는 데야. 네. 그럼 바퀴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FM은 정렬을 해놓고 직진으로 만들어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고인목 같은 걸 찾아야 돼요. 네. 나는 사실은 그렇게 할 때도 똑같이 틀거든. 그래서 차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긴 하는데 그렇구나. 그쵸. 정렬을 하고 고인목을 됐어야 됐네. 네. 그런 생각이 운이 좋았어. 네. 사이드는 그럼 어떻게 정지를 시키는 거야 차를? 말 그대로 주차 브레이크는 드르륵 핸드 브레이크. 맞아. 그죠? 네, 옛날 수동기어 차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맞지. 이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면 여기에 연결된 케이블이 뒷바퀴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이 브레이크를 꽉 물게끔 당겨줘서 뒷바퀴 자체를 그냥 정지 상태로 구속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핸드 브레이크가 있을 때 핸드 브레이크를 잘 안 썼어요. 왜? 왜냐면 이게 쓰면 케이블이 점점점 늘어나는 내구성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는 핸드브레이크를 쓰면 얼어붙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주차 브레이크가 계속 붙어있는 채로 주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삿포로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렌트 차 할 때 그 사이드 이러고 잘못하면은 핸드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레이스 트랙에서 또 차를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레이스 트랙에서 운전한 다음에는 절대 주차 브레이크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뜨겁게 고열로 가열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가지고 하게 되면 그 열 때문에 그대로 고착돼가지고 얘네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걔도 요즘에 차 나오는 거 중에서 그냥 손으로만 당기는 거 있잖아. 그런 애들도 핸드야? 똑같은 건가? 그거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EPB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이제 손으로 직접 우리 근력으로 당기던 거를 이제는 모터나 액추에이터가 대신 당겨주는 거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액추에이터가 뭐야?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이제 이 전기 신호를 받을 때에만 뭔가 이 구동되는 장비들이에요. 그게 이제 전기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기의 압력이나 유체의 압력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피스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자막해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EPB가 도입되면서 좋아진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 모터가 힘을 발생시키면서 잡았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내구성 같은 것도 월등히 좋아졌어요. 오작동의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다른 거네? 이거랑 아예 개념이 다른 거구나. 나 이게 그냥 생긴 것만 달라진 줄 알았더니. 생긴 것도 다르고 메커니즘도 살짝은 달라졌죠. 예전에 이 핸드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케이블이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EPB는 말 그대로 신호만 주게 되고 실제 작동하는 브레이크 유닛들은 여기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뒷바퀴 안에만 존재하고 걔네들이 전기 신호를 받으면 작동하는 이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뒷바퀴 무는 건 똑같은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달라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얘기를 해요. 바이 와이어? 그 전기적인 신호로만 연결되어 있고 기계적인 하드웨어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와이어 바이야? 와이어는 이제 안녕 바이 말고 BY. 그랬지.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네. 그래서 파킹 기어를 넣는 개념과
파킹 브레이크를 쓰는 개념은 그 구속하는 바퀴도 달라지고 메커니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혼용해서 쓰거나 상황에 맞춰서 한쪽만 쓰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도 되나? 하지 마. 네. 요즘 나오는 EPB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딱 물렸을 때 이 제동 토크가 워낙 높아요. 제동 토크? 네. 우리가 그 엔진 출력 얘기할 때 최대 마력이 얼마고 최대 토크가 얼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토크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 회전력을 멈추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차 보면은 그런 게 써 있어? 보통 카탈로그에는 없지만 나 처음 들은 것 연구원들은 개발할 때 다 보고 있어요. 제동 토크를? 그럼요. 오. 그리고 이 제동 토크라는 거는 엔진 토크보다 몇 배는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잘 잡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가속보다 감속이 무조건 빠릅니다. 뭐 제로 100으로 100km까지 5초 만에 가속하는 차가 있다면 이 차는 100에서 제로로 감속하는 데는 한 2초면 돼요. 그게 제동 토크가 엔진 토크보다 몇 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넌 몰랐어. 제동 토크라는 그런 네. 이미지가. 네. 요 힘이 엄청나게 요즘 나오는 EPB들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인목을 고이지 않아도 웬만해선 얘가 미끄러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도 문제는 없어요.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 EPB를 넣은 이유는 필요할 때 이걸 자동으로 온 시킬 수 있는, 켤 수 있는 거를 개발자들이 차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EPB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형님이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아마 P에다가 넣는 순간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게끔 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형님 따로 이걸 항상 눌러주세요. 난 따로 해. 이거 설정에 들어가면 그렇게도 안 해도 돼요. 나 이런 걸 들었나? EPB는 대부분이 이런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해요. 만약에 P에다가 놓고 차의 문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활성화되게끔 하시겠습니까?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걸 해놓으면 P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항상 EPB가 걸립니다. 자, 근데 이제 EPB가 우리를 무조건 편하게만 해주느냐? 이게 자동화되면서 필요할 때 알아서 켜지고 그리고 또 차에 탄 다음에 출발하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내려가거든요. 형도 출발할 때 따로 이거 안 내리잖아요. 맞아. 그죠? 그냥 뒤에 놓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요즘 차들이 똑똑해지면서 EPB의 작동 조건들도 정교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가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요즘에 나오는 EPB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안전 가치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차를 굴러가지 않게끔 묶어놓는다라는 이런 어떤 큰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주행 기어 D에다가 기어를 넣어놓고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주차기에다 넣었다. 아니면 중립에다가 빼놨다. 그리고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들 있죠. 맞아. 맞아. 나 한 번 그런 적 있어. 그렇죠. 깜빡하고 그런 적 있어. 맞아. 그러면 이럴 때에 차가 굴러가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생기면 EPB가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주행기어 D기어에 들어가 있어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게 EPB가 걸리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게 해제가 안 돼요. 이건 이제 그 해외의 그 철길 건널목에서 있었던 사고거든요. 차 문을 연 순간 EPB가 자동으로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분은 나 전진기어를 넣는데 차가 안 나가. 왜 안 나가 이러고 있다가 그 기체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 개입된 EPB를 다시 해제하기 위해서는 벨트를 매고 브레이크에서 엑셀을 밟아주는 조작 그리고 문을 다시 닫는 조작들이 다 만족시켜질 때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그 작동 조건을 맞춰주지 못한 거죠. 이건 알아둬야겠다. 꼭 네. 알아둬야겠네. 네. 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벨트도 있고 네, 이런 거는 네. 생각도 못했어. 네. 일단 무서우면 급하면은 막 언제 나갈 수 있게 벨트도 풀고 왜 안 돼 이럴 것 같아. 그렇죠. 급하면. 네. 그래서 항상 EPB의 스위치 위치도 요즘에는 이제 잘 보이는 데 있는 차가 있고 이게 또 자동으로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안 보이는 데 숨겨놓는 차들도 있어요. 와, 그럼 만약에 렌트카로 그런 차를 빌렸으면 완전 이거 모르면 진짜 위험하네. 그렇죠. 네. 야, 우리가 은근히 도움이 많이 돼. 네. 야, 오늘의 그 참치 같은 소스였어. 이건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거네. 그 저절로 멈추는 거잖아. 오토홀드인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 잡아주는. 그건 또 다른 건가 또? 그렇죠. 약간 이거는 주차보다는 정차에 관련된 기술인데 주차와 정차 다르거든요. 다르겠지 단어가.
주차와 정차가 달라. 그래. 일단 정차라는 개념은 잠깐 쓰는 건가? 그렇죠. 일정 시간 이내에만 잠깐 멈출 때, 그리고 운전석에 사람이 타 있을 때. 사람 타 있어야 되는구나. 차를 세워놓고 떠나면 이제 이게 주차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럼 무조건 주차인 거야? 그렇죠. 그럼 잠깐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그 운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럼 주차가 되는 거네? 잠깐 세워놨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 오토 홀드라고 하는 기술도 잠깐 정차했을 때 내가 꼭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토 홀드도 작동하는 건 이게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브랜드는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하고 정차하는 순간 자동으로 오토 홀드가 작동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포르쉐나 벤츠 같은 브랜드들을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강하게 한번 푹 찍어주듯이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 신호를 한번 줘야지만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쭉 잡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를 막 건너타다 보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맞아. 기억을 하니까 맞아. 이게 또 이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마다 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오토 홀드가 들어온 상태에서도 어떤 조건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이 PB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차를 안 굴러가게 하는 조건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그 주차에 관련된 내용도 지난번에 문화 이런 얘기들 했는데 네. 기술적인 측면도 재밌는 게 많네. 뭐 또 이 PB의 숨겨진 기능. EPB에 숨겨진 기능이 있어? 뭐 누르면 변신해? 내가 멈추고 싶은데 차가 안 멈춘다. 정말 만에 하나, 천만 분에 하나 제어나 차에 뭔가 문제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차를 세우는 방법. 엔진 브레이크 놓고 뭐 이런 거 말고? 그 EPB 스위치를 길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걔가 비상 브레이크로 작동을 해요. 그래?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 몰랐어. 네. 그래서 주행 중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만 의식이 있다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그 EPB 브레이크를 3초 이상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차가 완전히 멈출 브레이크를 때가 안 밟아도? 네. 페달을 이것만으로? 밟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차가 서요. 이건 진짜 알아둬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영화에서는 차 세우려고 막 싸울 필요 없었네. 이것만 당겼으면 됐는데 영화는 하여간 이걸 못 봤어 차마카세를. 이것만 당겼으면 됐는데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데, 그렇지? 막 전투하고 배틀하고 막 밟지 말고 총 겨누고 막 답답하네. 이 피 브레이크만 당기면 되는데 정말. 거의 99.9% 운전자는 이걸 길게 당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겠지. 기억은 해두시는 거는 언젠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EPB 말고도 이런 식으로 차를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컬럼에 이 그 변속기 레버가 붙어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뭐 벤츠 계열들 차량들, 맞아. 테슬라 계열들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거기에 그 P단이 버튼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나도 봤어. 그 P단 버튼을 길게 눌러도 긴급 제동 모드로 들어가는 차량들. 네,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는 앞으로 어디서 써먹을 일도 분명히 있을 거. 써먹을 일이 생기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생기면 만족해죠. 안 되겠지. 네. 하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알아도 중요해. 그렇죠. 예전 차들의 그 핸드브레이크 정말 그 손으로 이렇게 드륵드륵 당기던 요 차량들 있잖아요. 요거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왜? 이 핸드브레이크를 그렇게 강하게 길게 당기면 뒷바퀴가 제동은 하기는 하는데 높은 확률로 스핀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약간 영화에서 이렇게 멋지게 스턴트로 드리프트하면서 주차하는 것들이 다 이걸 이용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통제 바깥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다. 이거는 사이드는. 사이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쓰시려면은 운전대가 무조건 직진을 잘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아까 전에 그 드리프트 주차 같은 거 할 때 사이드 이걸 이용한다 했잖아. 그럼 EPB가 있는 차는 어떻게 해? 이거 당기면 그냥 확 멈추면. 그래서 제가 EPB를 싫어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가 그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특히 스포츠카들이 요즘 EPB 쓰는 거를 이 자동차 매니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토요타에서 나오는 86이라고 하는 스포츠카들. 알지, 그 두부 배달. 그 차가 지금 신형 모델도 핸드브레이크를 쓰거든요. 그걸 그렇게 극찬을 해요, 사람들이. 야, 이 스핀턴의 정신을 잃지 않은 자동차다. 그런 거야? 이런 제어권을 운전자한테 남겨준 착한 자동차다라면서 이제 그걸 또 추앙을 하죠. 그 클래식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운전의 재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네. 추가 테크닉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거니까.
참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EPB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내가 그 미국의 그 주정차가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 브레이크까지. 하지만 이게 차마카세는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니까 다양한 안 정보를 드셔본 드리는 거, 거니까. 몰랐던 그러니까. 거를 경험해드리는 게 또 이 차마카세의 매력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오마카세 집에서 나오지 않는 네. 다른 채널에서 나오지 않는 신기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맛깔났죠 오늘도? 이라사이마세. 형님 주차 브레이크 패드 교환한 적 있어요? 있지? 주차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했다고? 주차 브레이크? 아니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교환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 브레이크는 보통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차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로 잡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뭔가 마찰을 막 하면서 달아지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그냥 케어프리, 그냥 신경 안 쓰고 타도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죠.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바꾸라고 만약에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진짜 이거구나. 동의 김선다. 이거구나. 주차 브레이크 안 바꾸셨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차 5년 타셨으면 이거 한 번쯤은 이러면 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주차 브레이크는 괜찮대요. 그렇구나. 그래 이런 거, 야 이런 정도로 좋다. 지금 막 댓글에 달리는 거 아니야? 어제 주차 브레이크 갈고 왔는데.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소비자 상담.